영양소의 과학, 페이지 85년 식물 영양소의 과학, 뉴트라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번 시간에 농장이라든지 그리고 베스트 오브 네이처에서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까지 과정을 다들 보셨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우리 집까지 와서 이제 그 과정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아세로라 C, 네, 비타민 C죠. 아세로라 C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카탈로그 피셨죠? 네, 교과서 피시고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우리 사람은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아요.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몸에서 만들어진 영양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비타민 C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필요한 비타민 C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먹는 걸로 항상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감기약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보면은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을 정도로 뛰어난 과학자가 있으셨어요. 그가 주장한 것이 비타민 C의 고용량 요법. 비타민 C를 많이 먹었을 때 하루에 비타민 C를 1000mg 이상 먹은 사람은 45%가 감기에 덜 걸린다고 주장했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벨상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 저는 사실 10년 전에 소아과를 갔을 때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비타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너무 건강상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비타민이라든지 보조제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건강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의사지만 수준이 다 다르고 아는 것도 너무 다 다르구나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그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건강 공부를 하면서 그때 그 순간이 굉장히 오버랩 되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화 방지도 예방된다고 했죠. 비타민 C가 암 발생 성장을 늦추고 인간의 생존 기간을 늘려주며 치료 독성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굉장히 바이러스와 싸울 때 우리가 백혈구가 막아주죠. 백혈구 속의 비타민 C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때 비타민 C를 보충해주면은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천연 해열제라고도 하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우리가 지원군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 그러면 몸에도 너무너무 건강하지만 우리 다이어트는 어떨까 한번 볼까요? 몸매를 바꿔주는 필수 비타민들 중에서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뱃살.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어느 살 제일 빼고 싶으세요? 빠지면 안 되는 살들도 있죠. 빠지면 안 되는 살들. 하지만 정말로 빼고 싶으신 살이 어디세요? 이거는 날씬하지 않든 뱃살 고민은 누구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뱃살을 빼는데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도움된답니다. 비타민 C를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은 30%가 지방 태우는 것 정도가 다르대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섭취한 사람이 지방을 태우는 거가 30% 더 잘 태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비타민 C는 반드시 먹어줘야 될 보충제인 거네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항산화인 동시에 항염 작용도 하거든요. 염증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을 빼려면 비타민 C가 필수적이다 나와 있죠. 왜냐하면 여분의 뱃살은 우리 몸에서는 뭘로 인식한다고요? 염증으로 인식한답니다. 염증을 달고서 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항염 작용에 뛰어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먹어줘야지 우리 몸의 뱃살을 잘 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염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염증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거는 호흡기계 건강, 항바이러스 변이, 면역에 관한 건데요. 호흡기계 하면 요즘에 기가 쏠깃쏠깃하시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호흡기계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비타민C 면역 증진 바이러스 퇴치에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 억제 효과적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도 비타민C 고영양 요법이 미국에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었죠. 자, 비타민C와 면역 기능 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비타민 C의 대가족 서울대 이왕재 교수님이 어떤 그 실험을 했냐면 면역 기능 억제가 된 생쥐에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어요. 그랬더니 개체가 5일 만에 모든 개체가 폐사되었어요. 그런데 비타민 C를 투여를 했더니 전 개체가 생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C가 바이러스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그 밑에 미국의 버펄로대 교수님은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선천 면역 변화에 의한 급성 염증 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보조 치료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서 먹는 그런 병원 알약이 아니라 보조제로 선천적으로 면역이 낮게 태어난 분들이 많죠. 아이들도 많이 있죠. 그런 치료제로 써야 된다고 할 정도로 비타민C의 면역 기능에 기여하는 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밑에 한번 볼까요? 오리건주 주립대에서 보면은 나와 있는 게 계속 심혈관계 질병의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지금 진짜 많이 먹어야 되겠죠. 아침 저녁으로 저희도 아이를 5알씩 열알을 매일매일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는 참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유틸라이트 비타민 C, 아세로라 C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동영상을 넣고 싶었으나 동영상이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캡처를 다 했습니다. 네, 요거를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유튜브에 유틸라이트 아세로라 C 1분 스토리를 검색해서 꼭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세로라 C 비타민은 그냥 묘목을 그냥 선정해서 심지 않아요. 묘목도 굉장히 많은 종류 중에서 5가지 묘목을 품종을 엄선해서 고릅니다. 비타민C 함유량이 많은 품종만 선별하는 거죠. 이 과정도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품종이 이제 선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2년 정도의 적응 기간을 견뎌야만 비로소 아수라체를 생산할 자격을 이때 얻습니다. 2년 정도를. 그래서 농장 적응 기간 2년을 지나야 수확한다 되어 있죠. 2년 육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되면 비타민C 함유량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2년이 되어서야 수확이 하는 거죠. 수확 시기도 결정하는 것도 모니터링으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초록한 체리 마트에서 본 적 있으세요? 마트에 팔아도 우리 사 먹지 않겠죠. 보기만 해도 너무 실 것 같고 그쵸? 하지만 이때가 가장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유틸라이트의 수확 시기는 이때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수확된 아수라 체리는 빠른 시간 내 농장의 첨단 농축 시설로 옮겨지는데요. 그 어느 농장에서 아수라 체리가 자란다고 했죠? 우바자라 농장이죠. 우바자라 농장의 안에 바로 이렇게 농축 시설을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빠른 시간 내에 농축하기 위해서. 신선할 때 가공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이제 수확해서 공장으로 옮겨진 아수라 체리는 많은 특허를 가진 우리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최고의 과학력으로 이렇게 아세로라씨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생산 과정이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이 묘목이 언제 심어졌는지, 언제 수확을 했는지, 언제 가공을 했는지까지 바코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먹는 이 한 알이 모두 생산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대단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과연 건강식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유트리라이트만의 철학과 과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00회 품질 관리 테스트를 다 합니다.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 가공까지 500회. 우리 500번 세는 것도 힘들 텐데 이 아세로란 체리가 아세로라씨가 만들어지기까지 500회의 품질 관리 테스트를 한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비타민C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몸에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만든 제품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가슴이 뛰나요?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유틸라이트의 아세로라씨 비타민은 다른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비타민C 진짜 많이 챙겨 주셔야겠죠.
지금 같은 계절에 꼭 별표 100개예요. 비타민C는 꼭 드셔야 됩니다. 노화 방지에도 예방되니까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네. 비타민C만 해도 하루 종일 할 수 있지만, 네. 이만 총총할게요. 그리고 아이들, 우리 자내 우뇌를 균형 있게 이렇게 발달시키려고 우리 굉장히 많은 문화센터도 다녔고 했지 않았나요? 맞죠?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네도 키워주고 우뇌도 키워주고 자네 우뇌를 골고루 키워주는 영양소 중에서도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어야 되는 영양소예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죠. 비타민 D. 지금 비타민 D에 대해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타민 D의 중요성은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죠. 많은 곳에서 뉴트라이트에서도 비타민 D가 단일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 잠재적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뼈 형성이라든지 알레르기 면역이라든지 비만 당뇨에도 많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 D 관련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보니까 밑에 보면은 암, 파킨슨, 알츠하이머, 그리고 폐, 호흡기계 이런 곳에서도 비타민 D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해서 비타민 D만 먹어줘서는 비타민 D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먹어줘야 될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친구들이 뭐냐면 요거 한번 보고 갈까요? 비타민 D 수준과 코로나19 사망률을 간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많이 먹은 집단은 사망률이 줄어들고 비타민 D가 부족한 집단은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코로나에 이런 호흡기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타민 D와 함께 먹어서 좋은 친구들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칼슘, 마그네슘도 혼자서 스스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 명이 합체가 되어야지, 트리플 합체가 되어야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맥디, 뉴트라이트의 칼맥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위 1% 두뇌를 만드는 힘 해서 집밥의 힘이라고 해서 SBS에서 스페셜로 방송이 되었어요. 방송을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늘 방송을 보듯이 이 책을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해서 책으로 이제 펴냈거든요. 이곳에는 상위 1% 두뇌를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칼슘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칼슘이라고 하면 뼈나 치아 형성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칼슘은 신경 안정제예요. 그래서 차분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리고 아이가 너무 산만하다 할 경우에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들 중에서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칼슘 부족이에요. 그리고 뼈나 치아 형성에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 뼈나 치아라고 했죠. 치아. 이가 좋지 않은 어린이나 어른들도 어쩌면 칼슘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단 것을 많이 먹었을 수 있겠지만 칼슘을 부족해서도 이게 뼈나 치아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칸에 보면은 칼슘 교유량에 따라 중추신경의 기능이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되어 있죠. 신경계 계통에. 그래서 신경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신경 미네랄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면은 무엇보다 마그네슘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슘만 많이 넣어주고 마그네슘 넣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긴장하고 불안증을 느끼는 증상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옆에 마그네슘 결핍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평소에 제가 건강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이래요, 저는 이래요 했던 그 6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쥐가 잘 난다, 예민하고 화를 잘 낸다,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 그리고 쉽게 잠을 못 이루는 경우,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는 경우, 이거는 아이 남녀노소 누구나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도 마그네슘 부족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균형 있지 않으면 뭐가 같냐면 정말 성능 좋은 컴퓨터이지만 전기 코드가 없어서 이 컴퓨터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고 했거든요.
정말 와닿지 않나요? 아무리 성능이 좋아 전기 코드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둘은 짝꿍이에요. 짝꿍. 그래서 마그네슘, 칼슘 모두 뇌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뇌를 위해서 뇌의 건강 그리고 뇌 1% 상위 1% 만드는 뇌에도 필요하고 건강에도 필요한 거예요. 육식을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 식습관에 혈액이 산성화되어서 육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몸에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많이 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부족하겠죠.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칼슘과 마그네슘을 더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뉴트리라이트 칼미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자랑하고 싶네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슬란드 빌두다르 해안으로 떠나볼게요. 이곳에서 주 원료인 석회 해조류가 채취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땅바닥에 보이시죠? 석회 해조류가 많이 있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해조 칼슘을 얻는 거예요. 해조 칼슘. 우리가 그냥 분자 구조로만 이루어진 탄산칼슘이죠. 화학적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료를 직접 채취합니다. 그래서 GPS 기술로 건강한 석회 해조류를 찾고 있죠. 그리고 해저 환경 영향에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저 환경에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로 하냐면 특수 개발된 섹션 기술로 사용합니다. 배가 있죠. 그 밑에 GPS로 해조류가 있는 곳을 가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채취한 것이 베스트 오브 네이처였죠. 지금도 세구의 바다 자연에서 채취한 이런 석회 해조류를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가 또 발휘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배합률로 이렇게 만듭니다. 흡수율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라고 해서 뼈 건강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뼈 건강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아이부터, 여기 이제 남녀노소죠. 우리가 노년기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뼈 건강이죠. 우리 아이 성장기에는 뼈가 자라기도 하지만 뼈의 굵기도 결정하는 시기가 성장기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공부를 하게끔 많은 학원도 보내고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평생에 정말 뼈가 튼튼하게 뼈 건강에는 자신 있다 정도로 뼈만 건강하면 우리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지 않나요? 관절뼈 이런 거가. 그래서 뼈 굵기를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넣어줘야 되고요. 30세가 되면은 최고조로 달하죠. 그때부터 뼈가 또 점점 뼈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또 빠져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죠. 내 다리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내 이로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최적으로 이렇게 배합된 칼맥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타민 B 플러스입니다. 비타민 B군이죠. 비타민 B 하면은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별명이 굉장히 많은 비타민이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불러볼까요? 에너지 대사 비타민입니다. 대사를 해야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때 관여하는 비타민이고 신경 비타민이에요. 신경, 지금 신경계에 굉장히 지금 관심 많으시죠. 이상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신경 비타민, 면역 비타민, 학습 비타민, 두뇌 영양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비타민 B를 반드시 먹으라고 하죠. 저희 아이들도 아침, 저녁 2알씩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효소 비타민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효소가 정해진 양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도 쓰이고 많은 해독에도 쓰이고 효소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 있는 효소를 다시 보충해 주는 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효소 비타민이기 때문에 먹어줘야지 우리가 평생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설명해 볼게요. 요거 신진대사 그림입니다. 신진대사, 요 그림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도 건강 상담하면서 굉장히 이거 많이 얘기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열량 영양소를 먹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면 입에서는 자르는 역할을 하죠. 이때 입안에서의 1차적인 효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옮겨져서 위에서는 주구를 만들어요.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도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장으로 가서 태워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찌꺼기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도 굉장한 에너지와 효소가 필요해요. 간에서는 해독을 하겠죠. 아무거나 우리가 흡수시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심장으로 보내서 심장을 펌프질을 합니다. 이때도 에너지도 필요하고 효소도 많이 필요하겠죠. 펌프질을 해서 우리가 세포 속까지 쏙 넣어주는 이 모든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신진대사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효소예요. 효소. 아까 비타민 B가 뭐라고 했나요? 효소 비타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효소 굉장히 많이 써요. 보면은 그 장작에 비유한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을 태워주는 게 효소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때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효소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부재료가 비타민 B예요. 그래서 비타민 B를 많이 먹어주면 신진대사 과정에서 원활하게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죠. 신진대사만 잘 되어도 신체 나이를 10년 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간 해독에도 정말 뛰어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몸 안에 있는 효소를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효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주면 너무 좋겠죠. 자, 다음은 카로틴 플러스. 제가 오늘 하는 강의 중에서 중요한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카탈로그 보시면 익스트비 씹어먹는 비타민 B군도 있습니다. 이거는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술 먹기 전에 드시면 탁월합니다. 술이 취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비타민 B 플러스는 술을 먹으면서 먹어본 적은 많아요. 그러나 익스트비를 씹어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더 럭셔리한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익스트비를 먹인다는 제가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트비는 정말로 그 효모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씹어 드시는 거고 이 성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씹어 먹기 불편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비타민 B 플러스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카로틴 플러스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봤던 요 대사 그림 있죠? 여기에는 잎부터 저희 세포까지 모든 과정 그리고 대변이 나오는 모든 이 장의 단 모든 것이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점막.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점막도 있죠. 피부, 눈, 그 기관지 모두 다 우리 몸 모두 다가 점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눈이 뻑뻑하다. 비염이 있다, 코피가 자주 난다, 그렇죠. 중이염이 자주 걸려요, 건선이 있어요, 피부 건선이 있어요. 모두 점막에 관한 거죠. 그래서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이에요. 점막은 우리 몸의 방어기관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무거나 우리 몸에 받아들일 수 없겠죠. 제일 첫 번째 방어기관이 피부입니다. 피부가 가장 큰 방어기관이죠. 그래서 이 피부를 보호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로틴 플러스가 1차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점막에 좋은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그 비타민 A죠, A. 카로틴 플러스 비타민 A인데 A라고 한 거는 가장 먼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A라고 붙였어요. A, B, C 순서대로 발견이 되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비타민 A입니다. 왜 가장 먼저 발견이 되었을까요?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발견이 되었겠죠. 명명했겠죠. A라고. 그래서 우리 그 비타민 A는 까만게 이제 그 젤라틴에 싸져 있습니다. 지용성이라는 말이죠. 지용성. 기름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했던 비타민 C,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다 쓰이고 나면 배출이 됩니다. 그러나 요거는 비타민 A는 지용성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몸에 축적돼,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카로틴 플러스는 카로틴 플러스 비타민 A로 쓰이기 전에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그래서 먹는 족족 체내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만큼 몸에 들어가면은 바꾸어서 사용하게끔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로 단일 제제로 된 제품은 전 세계에서 카로틴 플러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용성이지만 안전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모든 점막, 혹시 점막이 지금 겨울철에 점막 건조하시죠? 건조하지 않으세요? 피부부터 눈부터 코, 목, 마다 건조하죠. 우리가 보이는 곳, 느낄 수 있는 곳은 건조함을 알 수 있지만 몸속도 건조하답니다. 점막이 촉촉하면은 바이러스도 잘 부착되지 않겠죠. 그래서 카로틴 플러스는 굉장히 면역에도 좋고 점막 비타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드셔야 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뉴트리라이트 나오는 아이언 폴릭 플러스입니다. 임산부들이 먹는 거에 필수적이죠. 이거는 철분과 엽산이 들어있는 건데요. 철분 엽산제예요. 그래서 변비 없는 영양제로 유명해요. 철분제 다 먹을 수밖에 없죠. 다 먹을 수밖에 없죠. 임산부들은. 근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보건소에서 그냥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변비가 걸릴 수 있고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틸라이트 아이언 폴리폴리스는 변비가 없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80% 흡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도 짱입니다. 또 가격이 28,000원인데 2달분이에요. 가성비 짱이죠. 흡수율도 80%나 되고. 그래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임신 초기, 임신이신 분들은 반드시 먹어주시면, 요거 먹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SH 서플리먼트. 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요즘에 광고를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탈모 있으신 분들 다 지금 이걸 얘기를 했어요. 제 파트너들 중에서 머리가 기신데 정말 탈모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이 서플리먼트 제품을 먹고 진짜 탈모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너무 탈모 때문에 우리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제가 만나시는 분마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됐습니다. 저도 먹어보려고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품절이 됐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풀리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귀티나는 비타민입니다. 귀티나는 비타민. 비오틴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비오틴은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데 비오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어떤 것에 관여를 하냐면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귀티난다고 했죠. 귀티난 머릿결 윤기가 잘잘 흘러야 되겠죠. 머리숱이 없으면 귀티가 안 납니다. 머리숱도 많게 해요. 피부도 매끄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네일 자주 하시는 분들 손톱, 발톱 갈라지죠. 손톱, 발톱의 영양에도 관여합니다. 귀티 나겠죠. 우리가 보이는 귀티. 그래서 먹는 콜라겐이라고도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좀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치, 치주염, 이렇게 이에 염증 있으신 분들 있죠. 굉장히 탁월하대요. 병원약 먹는 것보다 더 탁월하답니다. 그래서 SH 서플리먼트 탈모로 고민되시는 분은 머릿결 부드럽게 해주고 싶으신 분 많으시죠? 네, 품절이 빨리 풀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리 비타민이에요. 갈릭, 마늘과 비타민 E가 합해서 가리 비타민입니다. 마늘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마늘. 마늘 왠지 너무 좋을 것 같죠? 네, 곰도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마늘이죠. 가리 비타민. 네,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만듭니다. 알리신이라는 그 마늘의 알싸한 그 성능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마늘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익혀 먹는 거 소용이 없어요. 생마늘 드셔야 되는데 삼시세끼 생마늘 드실 수 있겠습니까? 못 드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으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암에 좋은 음식 1위가 마늘이에요. 그래서 항암, 내가 암이 걱정되시는 분, 걱정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암을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리 너무 좋고, 우리 그때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도 가장 먼저 품절됐던 제품이 이 가리 비타민이었어요. 마늘이 효과적이다라는 중국에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유틸라이트 가리가 완전 품절 상태에 있었죠. 그 뒤로 품절이 풀리고 나서 집집마다 굉장히 많이 재워 놓으셨죠. 네. 그래서 마늘 면역에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줄여주고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을 박멸한다 하는데 탁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헬리코박터균으로 지금 이제 걱정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많은 추천 정말 해드리고요. 염증에도 탁월한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E는 굉장히 비싼 비타민이에요. E 자체가. 근데 함유량도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는 하루에 2번 드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위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식사하고 나서 하나씩 바로 드시면 건강을 챙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셀레늄입니다. 이 아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초강력 슈퍼 울트라 황산화제입니다. 초강력한데 슈퍼 울트라는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 파셀레늄 E를 비상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비타민 C를 비상약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건 비상약이 아니고 늘 먹어줘야 되는 거고 저는 정말 목에 따갑거나 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파셀레늄 E를 많이 먹이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화 방지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호르몬에도 굉장히 관여를 하고 있어요. 갑상선 저하, 갑상선 항진, 갑상선으로 약 드시는 분들 있죠. 파셀레늄이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필수 영양소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는 셀레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WX의 셀레늄의 함유량도 많이 높였죠. 그래도 더 드시고 싶으신 분들, 비상약으로 하든 노화 방지를 하고 싶든 호르몬적으로도 정상적인 호르몬 기능을 돕고 싶으신 분들은 파셀레늄 E 뭐라고요? 초강력 슈퍼 울트라 항산화제 우리 몸을 막아주는 슈퍼 울트라입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너무 제가 빨리 달려왔네요. 네, 저번 주에 제가 너무 빨리 마친 관계로다가 이번 주는 빨리 마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맨날 빨리 마치시기를 또 기대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파이토,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저 이거 보면 왜 이렇게 가슴이 뛰죠? 너무 사랑하는 제품이에요. 정말. 우리 뉴트리라이트 중에서도 베스트 5 안에 드는 제품이죠. 프로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프로틴이란 뜻은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중요한, 가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정말로 중요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 게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 우리가 비타민에도 점수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이 비타민 C는 점수가 80점이야. 이 비타민 C는 100점이야. 그럼 우리가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몸에 좋으려고 하는 영양제니까 당연히 100점짜리를 먹어야겠죠? 우리 아이에게 당연히 100점짜리를 먹이고 싶겠죠? 근데 아쉽게도 다른 비타민들에게 점수를 매기지 못해요. 그러나 너무 다행히 이 단백질은 점수를 매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만 쳐놨죠.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은 아미노산 점수 스코어가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이 왜 좋아? 흡수가 그만큼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은 비타민이 80%만 흡수되기를 바라세요? 100%다 흡수되기를 바라세요? 100%다 돼야 되겠죠. 그래서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순식물성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고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짜리 전 세계적으로 저는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44,000원이라는 이 가격으로 우리가 100%인 이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인 이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고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근육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다이어트에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은 다이어트에만 필요한 게 근육은 아니에요. 근육은 정말 어쩌 보면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가장 연령을 많이 쓰이는 곳도 근육이죠. 그래서 근육이 많냐 작냐에 따라서도 우리 몸
건강도 달라질 수 있고 핏도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이어트의 목적은 근육량이 증가라고 했죠. 우리가 지방을 빼는 건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다이어트의 목적은 근육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지방이 빠져야 근육이 생기겠죠. 그리고 근육은 최대 에너지 소비 기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겨울철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백질이 없는 다이어트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망치는 다이어트의 1위가 단백질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밑에 칸에 보면 체중이 증가하지 않은 체질로 변화된다고 하죠. 제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체중이 증가하지 않은 체질로 변한 것 같아요. 단백질 열심히 먹었더니 체질을 변화시키는, 체질 개선하고 체질 변화하려고 오만 거 다 하시는 분 많으시잖아요. 정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근육도 올릴 수 있고 기초 대사량도 올릴 수 있고 내가 찌지 않는 체질로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단백질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신체 보호를 하고 면역 기관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피부가 제1차 방어기관이라고. 근데 1차 방어기관에도 단백질이 풍부해야지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1차적으로 피부에 의한 보호라고 되어 있죠.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 피부 때깔부터 다르지 않나요? 윤기가 잘잘 흐르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디톡스를 할 때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이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막았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뚫혔어요. 뚫혀서 지금 피가 나고 있죠. 이게 피가 나고 있을 때 피를 빨리 멈추게 해야 되겠죠. 코피가 났을 때 코피를 펑펑 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처가 났을 때 상처에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상처지만 큰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빨리 응고되고 빨리 멈춰주면 너무 좋겠죠. 자, 그래도 뚫혔습니다. 혈관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항원이 침입한 거죠. 우리 몸속에 세균면 보이시죠? 세균이 침투했습니다. 이때 항체가 빨리 나와서 이 수갑을 탁 채워야 돼요. 항원을 잡아야 되죠. 그때 이 항체를 만드는 것이 면역글로불린인데 이거를 만드는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튼튼하고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항원 침입을 했어. 세균맨들이 들어왔어. 근데 우리 몸을 막아줄 항체가 없어. 그러면 뭐가 되나요? 우리가 아프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의 침입에 막지 못했기 때문에 병들고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이런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도 보호하고 면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신체의 마지막 면역기관이 뚫혔을 때 가장 많은 면역기관이 뚫혔을 때도 우리 최전방에서 막아주는 물질이 나오죠. 그 물질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을 공부하면은 정말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영양소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자, 그리고 호르몬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인슐린, 갑상선 호르몬. 호르몬으로 요즘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 호르몬적인 질환에 지금 노출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고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주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게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 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은 신경 전달 물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세로토닌 보이죠?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죠. 행복 호르몬. 행복을 많이 느낀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가 팡팡 잘 되는 사람. 행복을 느낄 수 없어. 우울해. 우울한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 분비도 잘 되게 만드는 게 그 원료가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세로토닌 분비는 내가 나중에 이제 유산균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세로토닌은 장에서 90%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 분비는 사람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것을 잘 나오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영양소의 운반이에요. 우리가 앞에 좋았던 거, 좋다는 음식들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것을 세포 속에 운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똥으로 나오겠죠. 우리 몸에 쓰이려고 먹는 거잖아요. 영양소든 밥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몸에 쓰이려고 먹는 건데 그게 세포까지 가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세포 속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영양소를 운반하는데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도 이렇게 피 속에 산소도 헤모글로빈으로 해서 세포 속에 넣어주고 지방도 지단백으로 쪼개져서 세포 속으로 넣어주고 포도당, 아미노산도 단백질이 아미노산 쪼개 넣어서 또 넣어주고 이렇게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단백질이에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단백질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물이에요. 그래서 물도 운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도 충분히 좋은 물 드셔야겠죠? 충분히 좋은 물을 많이 드셔주고 단백질을 먹어줘야지 우리 몸의 영양소를 잘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뼈에서 보셨죠? 뼈 건강 솔루션을 봤는데 이거 단백질에도 쓰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 영양을 할 때 활동량이 성인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아이처럼 행동 한번 해보셨나요? 어른들이 힘들어서 못합니다. 활동량도 굉장히 많은데 이 단백질 신체를 구성하는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단백질 구성하면은 성장도 잘 되지 않고 면역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족함 없이 굉장히 많이 먹어주는 건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장이 끝난 성인은 단백질이 필요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성장이 끝났을 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나요? 근육 구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죠. 근육 구성에. 지금 중간에 서 있는 여성분이 30대예요. 이 30대에 근육이 최고조로 도달한답니다. 최고의 근육을 자랑하는 시기가 30대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그 에너지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가장 많은 그 신체 기관이 근육이라고 했죠. 근육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30대. 근데 중장년층으로 가게 되면은 매년 1%, 2%, 1에서 2%의 근육이 감소한대요. 매년 감소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채워질 일은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소를 막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은 너무 중요한데 70대가 되면 50%가 감소한답니다. 그래서 저렇게 허리가 꼬부러지고 근육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장년층에 우리 근육의 양은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남녀노소 다 먹어야 되는 거겠죠. 다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성장 영양으로 필수적이고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방어 영양이라고 해요. 내가 이제 몸에 방어를 해주는 영양소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몸을 분리를 해보면 물이 가장 많다. 물이 우리 몸의 70%, 80%가 물이죠. 물을 뺀 나머지의 50%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은 단백질을 빼고는 건강이라고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은 정말 생존과 직결된 영양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틴 아직도 드시지 않고 계신 분들은 당장 단백질부터 드셨으면 좋겠어요. 단백질 정말 중요하고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니 동물성 단백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화면 공유는 제가 끌게요. 네. 동물성 단백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려면 질 좋은 소고기를 매일매일 질 좋은 소고기를 어느 정도 드셔야 되냐면 3인분 우리 그 식당에서 먹는 3인분 정도의 질 좋은 소고기를 매일매일 드셔야 됩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 고기만 먹는 게 아니겠죠.
지방도 함께 먹기 때문에 건강에 과연 괜찮을까요? 그래서 정말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아직도 단백질 하면은 동물성 단백질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요거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이죠? 바로 보이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 이 책의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드릴게요. 동물성 단백질은 암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면역세포가 이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죽게 되면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몸에도 지금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면역체계가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세포가 죽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죽지 않으면 그때부터 암이 발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면역세포의 공격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동물성 단백질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은 암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세포가 생기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 몸은 이 암세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뉴트리라이트의 콩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라고 하면 또 콩 단백질 많이 또 찾아보시죠. 근데 왜 뉴트리라이트의 단백질이 안전하냐면, 콩은 요즘에 콩수학 우리 국산콩 잘 있나요? 잘 없죠. 국산콩 구하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있어도 수소문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가격이 또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85년 전의 씨앗으로 농사 지은 콩이기 때문에 GMO가 섞이지 않은, GMO가 아닌 순수콩입니다. 순수콩으로 농사 지은 식물성 단백질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단백질의 부분은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왠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수확한 85년 전에 그 씨앗으로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온 이 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44,000원 너무 싸지 않습니까? 이 가격을 먹을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고, 다른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의 시작은 프로틴, 단백질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분량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준비한. 네. 오늘 단백질까지 꼭 하려고 했었거든요. 했고, 다음 시간에도 중요한 유산균, 오메가3, 중요한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죠? 저도 이번 한 주는 정말 영양제 잘 챙겨 먹고 면역 정말 잘 키우고 우리 가족 건강도 지키는 정말 주치의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